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2월 2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로서 20대 대통령 선거 딱 16일 남았습니다. 16일 남았는데 오늘은 법적으로 정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3차례 하게 되어 있는 TV토론, 오늘 첫 번째 TV토론이 있습니다. 8시부터 2시간 동안 오늘 주제는 경제를 주제로 TV토론을 하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25일에는 정치, 그리고 3월 2일에는 사회, 이렇게 3차례 나눠서 TV토론이 있는데 오늘이 첫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TV토론은 그 4명의 후보가 참석을 하죠.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그리고 이 4명의 후보가 참석하는 건 기준이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의석수라든가 다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 후보들, 이른바 군소 후보라고 이야기하죠. 허경영 후보를 포함해서 조원진 후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군소 후보들은 내일 밤 11시에 한번 TV 토론을 같이 갖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오늘 첫 TV 토론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지지율은 일단 윤석열 후보 쪽에 상당히 기울어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모든 조사, 오늘도 여러 가지 조사가 발표됐는데 대부분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나서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는 42.4 대 36.9, 42.4 대 36.9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격차도 격차지만 상당히 뒤바뀌었다. 한국일보 조사에서는 뒤바뀌었다는 그 표현을 쓰고 있죠. 뒤바뀐 지 오래지만 한국일보가 뒤바뀌었다고 하는 건 1월 1일 신년호에 조사한 같은 방식,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는데 그때와는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신년조사 때보다 이재명은 2.6%포인트 올랐는데 윤석열은 무려 13.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바뀐 결과가 나고 52일 동안 13.7%포인트, 이재명은 2.6%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자, 동아일보 조사는 리서치앤 리서치와 했는데 이 6.9%포인트, 거의 7%포인트 차가 났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나갔죠. 36.4 대 43.3, 윤석열이 43.3, 이재명이 36.4. 자, 안철수 9.9, 한 자릿수, 두 자릿수 못 올라가고 턱걸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조사는 안철수 후보가 어제 단일화 결렬 선언을 했죠. 결렬 선언을 했는데 그 전에 실시된 조사입니다. 결렬 선언을 한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될까, 여론조사 추이가 어떻게 될까 상당히 관심인데, 일단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표가 윤석열과 안철수 쪽으로 좀 나뉠 것이다. 물론 그 크기는 다르지만은, 또 하나는 아니다. 정권 교체 어차피 될 사람을 밀어주자는 의미에서 윤석열에게 다시 확 쏠릴 것이다. 두 가지 전망이 있는데 저는 후자 쪽에, 윤석열에게 쏠리는 쪽에 저는 그렇게 그쪽으로 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이재명에 비해서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 있고, 2017년 대선에서 좀 의미 있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응답자들, 이 응답자들이 이번 대선에서는 누구를 찍을 거냐 했을 때 당연히 이재명 쪽에 싹 쏠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찍겠다 60.2%입니다. 60.2%. 자, 나머지는 이재명을 안 찍겠다는 이야기죠. 문재인은 찍었는데, 이것은 친문 쪽, 또 이낙연 지지층 이런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 홍준표에서 그러면 윤석열로 그대로 이어졌을까요? 2017년 5년 전에. 여기는 무려 91.1%가 그대로 윤석열을 찍겠다, 이런 응답을 내놨습니다. 자, 안철수, 지난번 대선에 안철수도 나왔죠. 안철수를 찍었다는 응답자들은 이번 조사에서는 안철수를 그대로 또 찍겠다는 20.5%밖에 안 됩니다. 안철수가 또 찍겠다 20.5%. 나머지 윤석열에게 찍겠다 56.3, 18.5는 아예 이재명을 찍겠다. 자, 안철수의 위상은 그만큼 줄어들었죠. 그때 당시에 20% 중반을
그 지지율을 받아서 홍준표에게 아슬아슬하게 져서 3위를 했는데 지금은 그때 찍었던 사람 중에 다시 찍겠다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됩니다. 자, 안철수 후보는 이런 본인의 이 현재 처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자, 어제 단일화 결렬 선언을 했죠.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은 좀 진보 성향 언론이죠. 안철수 단일화 문 닫았다. 아예 단일화 문을 닫아버렸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안철수 단일화 문 닫았다. 상당히 이 민주당 쪽에서 원하던 구도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을 닫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안철수 후보가 어제 단일화 결렬을 선언을 하니 오늘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오늘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썼네요. 어젯밤 늦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안 후보님의 고뇌에 공감한다. 자, 이재명의 이야기입니다. 87 체제 아래 양당 독점 체제는 국민에게 양자 태결을 강요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구정치를 낳았다,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구체제 정치 종식과 새 정치를 향한 정치 교체의 열망과 의지에 공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아예 러브콜을 보냈죠. 저희는 안 후보가 제시한 과학기술 강국 어젠다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 그리고 무슨 또 뭐 연합정부 이런 이야기도 막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경향신문은 안철수 단일화 문 닫았다 확정을 했는데 국민의힘에게 제안을 한 지 일주일 만에 결렬 선언을 했다. 저희 길 가겠다. 완조 밝혔다. 그러면서 제1야당 윤석열의 책임있다. 이렇게 맹공을 퍼붓다. 그래서 20대 대선에서는 사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자, 이재명 쪽이 원하는 바죠. 안철수 후보는 어제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치 몰입에 구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여지를 좀 남겨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양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의 충정을 이해한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 자, 이 정도 반응만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죠. 자, 안철수는 왜 갑자기 본인이 처음에는 완주한다고 하다가 일주일 전에 13일에 뭐 단일화 하자 하면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하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일주일 만에 왜 이렇게 갑자기 털었을까? 본인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뭐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윤석열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 또는 뭐 윤석열 주변에서 나를 조롱한다, 뭐 이런 것이 진짜 이유일까요? 자,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윤석열이 응답하지 않는다? 지난 월요일 날 제안을 하고 화요일 날 안철수 유세버스 사고가 났죠.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그 빈소에 가 있었고 윤석열은 빈소까지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단일화 말할 수가 없으니 말을 안 했죠. 안 하고 또 그 사이에 또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오전에 윤석열이 안철수에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오전에 전화까지 했는데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조금 협상팀을 꾸려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것을 일주일을 기다려도 응답을 안 했다. 자, 이렇게 안철수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 주변에서 자기를 조롱한다. 이것은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이준석이 안철수에게 이렇게 뭐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조롱하고 하는 건 늘상 있었던 일이고 그걸 지금 단일화 무산의 핑계로 삼으면 안 되죠. 이것은 본인의 정치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그럼 진짜 이유는 뭐냐? 일단 한겨레 신문을 보여드리겠는데 한겨레 신문은 여기도 이 야권 분열을 이재명 후보 쪽과 마찬가지로 야권 분열을 지금 원하고 있겠죠. 그래서 윤석열 책임론을 강하게 한겨레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윤 쪽이 백기투항 압박 조롱하자 선 넘었다 판단해서 단일화를 무산시켰다. 자, 윤석열이 조롱을 하고 압박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가 단일화를 무산시켰다. 자, 이렇게 크게 싣고 있습니다.
단일화 결렬선언 왜 하고 나서는 윤석열 지지율 상승세 타자 이 윤석열 쪽에서 단일화 할 말 없다 이렇게 무반응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를 자극을 했다. 그리고 안철수가 버스 사고에 났을 때 본인이 계속 그 대선에서 완주하겠다, 고인의 뜻을 존중하겠다, 유지를 받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하면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망언 수준인데, 아니 그렇다면은 그 버스 사고로 숨진 그 기사분이 유서를 써놓고 운전을 했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죠. 유지를 존중한다고 안철수가 이야기하니까는 이건 일종의 망언입니다. 이준석의 망언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준석의 이런 말에 대해서 안철수가 단단히 그 화가 났다. 뭐 화가 날만 하죠. 화가 날만 한데 그렇다고 이것을 이 단일화 무산의 핑계로 대면 안 됩니다. 안철수가 이준석과 단일화 하는 게 아니죠. 윤석열과 단일화 하는 겁니다. 윤석열. 이럴수록 오히려 이준석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할수록 보란듯이 오히려 정권교체를 위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뭐 이준석을 뭐 팽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이 단일화 무산의 핑계거리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안철수가 윤석열을 직격했다. 이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적폐교대다. 윤석열이 돼봤자 적폐교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안철수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에 홍대 인근 유세차에 올라서 유세를 다시 시작했는데 부인 김미경 씨와 같이 유세차에 올라탔습니다. 김미경 씨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됐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가 막 눈물을 보이고 막 그렇게 했죠. 자, 그런데 한겨레는 이렇게 윤석열 쪽이 백기투항 압박 조롱하자 선 넘었다 판단해서 결렬선언을 했다는데, 자, 조선일보는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일단 윤석열의 전화 받은 안철수가 어제 1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단일화를 무산시켰는데 그 어제 바로 한 3시간 전에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서로 대리인끼리 그럼 먼저 논의하자 후보 단일화를 이렇게 해놓고 3시간 후에 접겠다 이렇게 결렬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오전에 통화를 하면서 처음에 윤석열이 오전에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았어. 윤석열이 전화 건 이유는 뭐 지금 이제 오늘 TV 토론이 시작되니까 어제쯤 해서 뭔가 단판을 지으려고 했겠죠. 받지를 않았는데 잠시 후 다시 콜백이 와서 안철수가 콜백이 와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죠. 전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9시 반쯤에 윤석열이 안철수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시쯤 다시 안철수가 회신 전화를 걸어서 통화가 연결됐는데 윤석열은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둘이 만나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윤석열은 단둘이 만나서 단판 짓자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뭐 10분 동안 커피 마시면은 진정성만 있으면은 끝낼 수 있다 단일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아니다 실무자부터 보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실무자부터 서로 만나서 조율하자. 그래서 윤석열이 그럼 실무자를 지정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안철수가 그래 실무자를 정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 오전에 실무자 정해서 다시 윤석열과 통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점심시간 지나면서 안철수가 긴급 기자회견을 1시 반에 한다는 말이 나오더니 1시 반에 기자회견에서 결렬선언을 한 겁니다. 오전에는 윤석열 후보와 통화를 하며 단일화와 관련해 각자 대리인을 통해 먼저 논의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나눴다가 3시간 뒤에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제안을 철회하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 자, 지금 그동안 윤석열, 안철수 양쪽 후보 쪽은 물밑 교섭을 다 했다고 합니다. 명단까지 나옵니다. 윤석열 쪽에서는 이 국민의힘 장제원, 성일종, 이철규 등이 나섰고 물밑 접촉에, 안철수 쪽에서는 신재현 선대위 상임고문, 그리고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서로 접촉을 해왔다. 접촉을 좁혀간 내용은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를 하고 안철수 후보가 새 정부의 국무총리직을 맡거나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를 해왔다. 국민의힘과 합당해서 안철수가 당을 이끌도록 하는. 자, 그렇게 논의를 해왔고 오전에 10시쯤 두 사람이 통화를 했고 그래서 이 실무자를 그러면 실무자들끼리 먼저 만나도록 하자고 했고 명단 달라고 했고 했는데 1시 반에 갑자기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지금 한겨레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 압박 조롱, 윤석열 쪽의 백기투항 압박 조롱 이 문제일까요? 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분석을 하지만은 정가에는 파다한 이야기입니다. 뭐냐? 안 후보 쪽은 일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안철수 후보의 심경 변화가 감지가 됐는데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그때쯤 바뀐 것으로 보인다. 주말에. 자,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에 일단 의하면 소문도 다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날 회견에는 아내 김미경 서울대 교수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는 말이 국민의당 안에서 나온다. 자, 금요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퇴원을 했고 주말경에 안철수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 쪽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김미경 씨가 지난 18일 퇴원한 후에 안철수 후보의 완주 의지가 더 강해진 것 같아. 김미경 교수는 평소 안 후보 완주를 주장해왔다. 자, 이 김미경 씨는 이전에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에서도 계속 그 남편이 완주의 뜻을 꺾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인터뷰를 계속 많이 했습니다. 완주를 해야 된다. 이런 인터뷰를 많이 했고 어제 홍대 앞에서 같이 유세를 했죠. 결렬 선언을 하고 나서 홍대 앞에서 같이 유세를 했는데 김미경 씨가 홍대 거리에서 유세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제 결렬 선언을 하고 바로 홍대로 나갔죠. 홍대 앞으로 그 사람 많은 번화한 거리에 나갔죠. 거기서 기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적이 필요하다. 첫거리 유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승리하는 것에는 기적이 필요하다. 기적 없이는 될 수 없다. 그런데 저는 기적을 믿는다. 여러분들이 저희 남편 안철수 후보를 꼭 지지해달라. 이렇게 막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제안 결렬 선언한 뒤 첫 그 거리 유세에서 남편을 완주를 응원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보냅니다. 이 김미경 씨가 지금 정가에는 이 남편, 정치를 하는 남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 부인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인들, 그런 이름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김미경 씨죠. 안철수 후보인 김미경 씨입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부인도 동명이인 김미경 씨죠. 거기도 같은 소문이 돕니다. 부인이 어떻게 하자는 대로 다 한다. 이런 소문들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김종인, 안철수 두 사람이 충돌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그 대학 교수고 부인이 이름이 김미경, 동명이인입니다. 지난번 그 작년 4월 7일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 때 오세훈과 안철수가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면서 막 신경전을 벌였죠. 그때 안철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김종인은 오세훈의 상황이다. 본인과 단일화를 협상을 하는 그것을 자꾸 김종인이 털고 막 그러니까는 김종인이 오세훈의 상황이다. 이 말을 했죠. 그러니 오세훈 캠프에 있던 이준석이 이것을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은 본인을 조종하는 여자 상황제가 있다는 말은 들었느냐. 안철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철수 당신을 조종하는 여자 상황제가 있다는 말은 들었느냐. 이렇게 또 조롱을 하죠. 이 조롱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미경 교수가 안철수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그런 설이 파다하다. 이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가 반박을 이렇게 합니다. 김종인 사모와 착각을 한 것 아니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사모 김미경 교수도
남편의 정치적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소문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대받아친 겁니다. 그때 김종인이 안철수에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서로 본인들끼리 뭐 티격태격하고만 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김미경 씨가 안철수의 어제 후보 단일화 결렬 선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말이 정가에 파다하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 남편이 대통령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끝까지 간다. 윤석열에게 양보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했고 그것을 안철수가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큰 지금 14일 지금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대통령 선거를 맞아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인 후보 단일화 문제를 털어버렸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좀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김미경 씨의 말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단 단일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소멸됐지만 세계일보 보시면은 윤 지지율 하락 때는 언제든 재부상할 수 있다. 단일화 소멸됐지만은 지지율 하락 때는 언제든 재부상할 수 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할 요인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단일화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낮아졌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이 한쪽으로 될 쪽으로 결집을 하면은 결국은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안철수는 개도 있고 구룩도 있는다. 최근 지지율 하락, 유세보수 사고, 겹악재,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 방안도 무산 판단해서 좁아진 입지 탈출 반정카드로 내민 것 같아. 그런데 그 반정카드로 내민 게 누구냐? 내밀도록 한 게 부인의 어지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중앙일보는 아주 관심이 있는 인물 한 분을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단일화에 의해서 첫 정권을 창출한 게 DJP 연합이죠. 김대중, 김종필. 그때 그 DJP 연합의 피해자가 있죠. 그때 대세론을 구가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보였던 이회창 전 총재인데, 그러니까 DJP 연합 최초의 단일화 때문에 대통령이 못된 사람입니다. 이 이회창 전 총재가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에 실렸는데 이 단일화를 강조를 합니다. 단일화 해야 된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해야 된다. 자, 일면과 육면에 같이 나왔습니다. 대선이 죽자 살자 대결판 됐다. 선거 뒤 공전의 방법 찾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단일화의 최대 피해자였죠. 단일화에 대해서 18일 처음에 인터뷰할 때는 일단 대통령이 돼야만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단일화를 안 해서 1%든 2%든 3%든 그런 차이로 떨어지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다시 어제 안철수가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보충 인터뷰를 전화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회창 전 총재는 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계속 문을 열어놓고 직간접적으로 단일화 성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안철수는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통 큰 결단을 해야 한다. 본인이 다기해봤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무산됐을 경우에 위험성을 아는 것이죠.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회창 전 총재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단일화의 가장 큰 피해자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해야 하나? 이렇게 물어보니 단일화 해야 한다. DJP 연합이 1.6% 차이로 내가 대통령이 안 된 요인이 된 건 틀림없다. 대통령이 되지 못하면 좋은 대통령은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난 내가 대통령이 됐다면 잘할 텐데 같은 생각은 추호도 안 하고 그런 말도 안 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만일 1%든 2%든 3%의 차이로 떨어진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미련을 버릴 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후보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단일화를 하면 좋겠지만 계속 단일화에 매달리다가 오히려 다른 일을 거르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쑥스럽지만 제 칼럼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남일보에 제가 매주 월요일날 쓰는 송국권 정치 칼럼인데 어제 제가 안철수의 철회를 보고 쓴 칼럼입니다. 정권교체 전도사 안철수의 자기 모순 이렇게 했는데 안철수는 그동안 계속 정권교체 이야기를 해왔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 작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그때까지만 해도 안철수는 대권주자 2022년 대선을 바라보고 막 뛰어오다가 갑자기 서울시장에 출마할 때 그때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의 서울시장에 가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철수가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에 나갈 때 꼭 제 손으로 정권 교체를 하고 싶었지만 원로들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지면 다음 대선은 하나만할 것이라고 해서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한다. 자, 자기가 격을 낮춰서 출마하는 이유가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오히려 정권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시장 실패하고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할 때 작년 11월 7일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는 또 정권 교체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출마한다. 그리고 이번에 이 13일 날 야권 단일 후보 여론조사를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더 좋은 정권 교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전격적으로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할 때도 정권 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정권 교체가 무엇인지 누가 정권 교체 책임자인지 가려보자. 어제 또 정권 교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안철수가 정말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인지 또 정권 교체를 하기는 하되 본인이 다음 대통령이 돼야 된다. 내가 아니면 정권 교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리송해졌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